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1회차 필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개념부터 출발해 보시죠. 먼저 본 강의에 앞서요, 여러분 항상 마인드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셋. 공부는 쉽다. 지식을 배우는 학부가 아니다.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정답과 문제와 찌찌뽕 시키는 거다.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이다. 어쩌면 인문학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국어 문제이기도 한다. 독해 능력을 테스트한다. 상식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가볍게 출발해 보시면 여러분 공부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찌찌뽕 하러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임상심리학 연구 방법 중 이 연구 방법을 연구하면 미쳐버려요. 인지가 돌아버립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워드만 잡아내야 돼요. 내담자와의 면접을 통해, 면접은 뭐예요? 1대1 면접. 면접 얘기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예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해요? 임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사례를 발표하는 거죠. 사례 발표. 이걸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쉽게 말하면 사건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그걸 한번 대화해 보죠. 어떻게?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하면 사례 연구다. 찌찌뽕 끝. 아주 쉽습니다. 2번 문제가 보시죠. 성격 이론과 대표적인 연구자가 잘못 짝져진 거, 이것도 뭐 거저먹기죠. 로저스 하면 뭐예요? 칼로 찢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놨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뭐 넓게는 인본주의 상담, 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아니다. 이 인본주의도요, 내담자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 로저스 뭐 같은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메슬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도 로저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행동주의는 주로 나오는 게 뭐 파블로프, 스키너, 뭐 이런 왓슨 이런 학자들이 나오죠. 행동주의 뭐 알 것 없습니다. 그냥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이다라고 보고요. 3번 갑니다.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의 합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기억 연구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이 있고요, 개인이 있으면 집단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개인이 더 크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단에서 회상한 수는 집단끼리 회상하니까 다 일일이 개인별로 구별할 수 없고 그냥 묻어간다 이거예요. 그럴 것이다. 묻어간다. 묻어가기 때문에 생각, 기억이 덜 난다. 억제된다. 집단은 뭐예요? 협력한 단체가 집단이죠. 협력해서 기억이 억제됐구나. 협력, 억제 이렇게만 인문학으로 푸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국어 문제다. 협력, 집단이니까 협력했으니까 기억이 덜 난다. 억제됐구나. 이렇게 인문학으로 접근하면 공부 쉽습니다. 이걸 또 얘는 뭐고 청크 효과는 뭐요? 청크 효과가 있으면 또 흥크 효과도 있는 거 아니야? 백회는 어디 있어?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스트롬 효과는 뭐요? 알 거 없어요. 이런 시간에 이선희 노래가 뭐죠? 이선희 씨의 노래가 알고 싶어요? 이런 노래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코로나 새끼 버리자.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이런 거 꼭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도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긴 찝찝해요. 이거 병이에요, 병. 병 고쳐야 돼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조진 시기 묶어서 버리면 됩니다. 협력 억제구나. 끝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여러 상이한 연령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나왔네요. 10대, 20대, 30대 동시에 나오는 건 횡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추론을 연구하는 방법. 일정 기간이란 기간이 나오면 종단입니다.
동시에 나오면 횡단입니다.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 나오면 횡단이다. 간단합니다. 5번 문제 가보시죠.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보한다. 이거 속담으로 공부하면 아주 쉬워요. 속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 등짝하고 소뚜껑 등짝하고 유사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는데 소뚜껑도 비슷하네. 깜짝이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화. 자극이 일반화됐다. 자극이 일반화됐다. 자극 일반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대상 자극 일반화. 뭐 유사한 거 보고 이거 보고 유사한 거 보고 놀랜다. 이게 이제 자극 일반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 따지면 안 돼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6번 문제 가보십니다.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이것도 어려운 것 같죠. 조작하는 처치 변인 뭐예요? 변인. 실험자가 뭘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험자가 실험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 독립변인이죠. 원인 독립. 그럼 원인 실험자가 조작한 처치 변인의 반응은 뭐예요? 결과죠. 이건 뭐예요? 종속 변인이죠. 그래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인의 반응 결과는 종속 변인이고 조작하는 처치 변인은 원인은 뭐냐? 독립 변인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7번 문제 갑니다. 프로이드의 성격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으면 됩니다. 2번 가보시죠. 초자아는 항문기의 배변 훈련. 여기서 삑사리가 났네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초자아는 언제 생겨요? 남금기에 생기는 거죠. 남금기 일렉트라 컴플렉스 또 오이디스 컴플렉스 이런 형성되는 남금기에 초자아가 형성된다. 초자아 남금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 남금기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스 컴플렉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나머지 볼 거 없는데 또 보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빨리 여러분 일반화 시켜야 돼요. 정답 체크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확인 사살하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아름다운 학점입니다. 100점 맞을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우리 상담사는 100점 맞으면 좀 재수 없어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도요. 패 치고도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80점만 나오면 됐지 뭘 바래요.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다. 찌찌뽕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카텔 나왔네요. 카텔의 성격이라고 하는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카텔. 성격을 어떻게 서열화해요? 성격 1, 성격 2, 성격 3. 서열하지 못하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오는 거니까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한다. 웃기지 마라. 성격 특징은 서열로 조직화할 수 없다. 이거 상식이죠. 이건 국어 문제예요. 인문학 문제예요. 인문학. 상식 문제란 말이죠. 성격을 어떻게 서열적으로 나열해요? 너 성격 너 1등, 너 성격 2등, 너 성격 3등. 어떻게 그래요? 딱 봐도 상식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잔소리 갑니다. 개인의 특징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데에서 특질을 표면 특질 플러스 근원 특질이다. 표면 특질이 또 뭐 이것도 노트에 적어서 외우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쓸데없는 공부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를 한 번 더 붙는 거죠. 시간 될 때요. 성격은 서열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표면 특질은 뭐예요? 근원 특질은 뭐예요? 몰라도 돼요. 탑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카틀의 성격 이론의 특징 거꾸로 가요. 거리가 먼 것을 물었는데 거꾸로 성격 이론의 설명의 특징 1. 주요 원인 분석을 해서 성격 이론을 구명한다. 2. 지능을 예를 써놓고 외워요. 진짜 그냥 2단 엽착이 3단 엽착이 아주 18단 엽착이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차고 공부 많이 했다. 공부가 어렵다. 미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과 가장 거리가 멀어서 성격,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어떻게 성격의 특징이 돼요? 개인의 자율성과는 관계가 없다. 또 거꾸로 갑니다. 시간적 일관성, 환경적 이것도 외운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율성은 아니다. 끝. 10번 문제 가보시죠. 인지학습 이론. 인지가 뭐예요? 네가리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형태주의 나왔네요. 형태주의가 뭘까요? 게슈탈트다. 게슈탈트. 독일어로 게슈탈트 모양이에요. 모양, 형태. 이 형태의 문제점은 뭐예요? 내면의 미해결 과제 때문에 이 내면 세계가 찌그러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공간적 관계, 시간적 변이 이런 건 형태주의와 관계없어요. 형태주의는 자각, 찌그러진 마음을 빨리 자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자각해서 왜 자각해요? 올바른 마음으로 통찰력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내면의 미해결 과제를 문제점을 자각 깨달아서 통찰력을 키워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게 게스탈트 형태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는 뭐예요? 자각이죠. 자각, 통찰 이런 겁니다. 공간적 관계 아닙니다. 시간적 변이 아닙니다. 답 나왔어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1번으로 가보시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중에서 노년기, 노년, 나이는 노래도 있잖아요. 노사연 씨의 노래. 참고로 갑자기 또 여기서 애드립을 치고 싶네요. 라디오 DJ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노사연 씨래요. 왜요? 사연이 없으니까. 노사연. 라디오 DJ가 뭐 사연이 있어야 설명하죠. 사연이 없어서 싫어한다. 살짝 개그 쳤습니다. 여기서 살짝 웃어주십시오. 뭐요? 하지 말고요. 자, 하여튼 라디오 DJ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라고요? 노사연이다. 갑자기 또 이런 옛날 개그가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사자성어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아이스크림이 죽었죠. 다이하드. 다이하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다이하드 아이스크림이 죽었다. 노년기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잘 익어가면 자아 통합이고 못 익어가면 그냥 늙어만 가면 절망합니다. 정답 절망합니다. 12번으로 가보실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봐야죠. 정답 1번이네요.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의 고전적 조건 뭐 쭉 나오는데 키워드를 찾아놔야겠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고요. 또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죠.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키워드는 강화예요. 강화시키는 거죠. 고전적 조건 형성의 키워드는 불안 제거예요. 불안 제거. 그러니까 불안 제거는 뭐예요? 불안 감소죠.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이 대표적인 고정적 조건 형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안은 어디서 일어나요? 정서적 감성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감정, 반응, 정서적 반응, 불안 반응 나오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 정서적 반응, 불안 반응. 찌찌뽕 시키면 아주 쉽습니다. 문제에 이제 조작적 나오면 뭐예요? 강화가 나와야겠죠.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2번, 3번, 4번은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은 뭐예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야 돼요. 버리는 쓰레기를 왜 알고 싶어요? 이거 조진스키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럼 공부할 게 없는데요? 공부할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공모 카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땡 잡았어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쉽고 재밌게 학교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땡 잡았어요. 널리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가보시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한대. 누가? 지가. 저를 깨닫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지각 이론. 뭐 답 나오죠. 국어 문제 아니야. 지가 저를 깨닫는 거. 자기 지각. 쉽잖아요. 얘는 뭐예요? 자기 고향 편파 이론. 고양시에 사나요? 광명시에 사나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 정말 공부 재밌구나. 14번 가보실게요.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집단 사고, 집단에서 무슨 뭐 집단에서 큰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는 생각이에요. 집단 생각. 집단 생각이 일어나는 상황과 집단 생각이 왜 일어나요? 주로 끼리끼리 잘 엮여 있을 때 생각나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끼리끼리 엮여 있을 때 집단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 사고는 끼리끼리 생각이에요. 끼리끼리. 거리가 먼 건.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이면 끼리끼리가 아니겠죠. 민주적이겠죠. 이것도 국어 문제 아니에요.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인데 어떻게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집단 사고는 뭐라고요? 끼리끼리 사고. 이거요. 민주적이면 끼리끼리가 안 되겠죠. 쉽잖아요. 집단 응집이 너무 높은 경우도 끼리끼리고, 고립된 경우도 끼리끼리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도 끼리끼리고, 뭐 이렇습니다. 쉽죠.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메모장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소파에서 발락 누워서 치백 시켜놓고 그냥 아주 좋아, 공부 너무 재밌는데 합격인데 이런 느낌이 스몰스몰 아니면 또 뿜뿜 올라오실 겁니다. 15번 가보시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차가 밀려갖고 교통사고 나서 차가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쟤는 원래 늦어. 이렇게 그 사람의 내적 요인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기본적 기인요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쟤는 원래 그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삑사리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라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번으로 가보시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요. 나머지 볼 거 없으면 진짜 보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정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버려주는 것도 여러분 큰 공부의 스킬이고요. 잘 버리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쉽고 즐겁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다 외워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교수님, 난 모든 보기를 다 독파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초기에 암 걸렸어요. 미친 거예요. 쉽고 즐겁게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암 걸리도록 공부합니까? 진짜 바보 천치죠. 16번 갑니다. 의미망 모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의미망은 그냥 의미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이거 국어 문제, 인문학 문제입니다. 뭐터라는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간호사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제시할 때 더 느리다. 버터와 관계된 건 뭐예요? 빵이죠, 빵. 그 빵이라는 단어가 먼저 대시되면 시간이 더 느린 게 빠르겠죠. 관계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버터하고 간호사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상식이죠, 이런 거는. 뭐 국어 문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많은 정보들이 의미망으로 조직화했을 때 의미망은 노드에서 NODE와 통로, PAT 이런 거 외우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정신병이죠. 노드건, 누드건, 통로건, 고통이건 이런 걸 뭘 알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알 거 없어요. 그냥 얘를 안면 타당도 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더 느리다 아니다 더 빠르다 왜 의미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17번 가보시죠. 동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면 뭐가 들려요? 동조 팬클럽 팬클럽들 뭐 아이돌 팬클럽들
개인이 집단의 매력을 느낄 때, 개인이 집단, 아이돌이 매력을 느낄 때, 뭐 또 으쌰으쌰하죠. 동조, 뭐 응원하지 않습니까? 풍선 들고. 당연하겠죠. 이거 상식이죠. 나머지 버려야 이게 크게 보입니다. 나머지 읽으면 더 헷갈려요. 읽지 마시고요. 18번 갑니다.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거. 피험자의 반응성, 피험자의 반응을 보는 게 반응이 뭐라겠어요? 결과. 반응과 결과를 보는 게 실험의 연구 설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죠. 왜? 연구 설계를 하는 목적이 반응성이니까. 그래서 반응성은 아니다. 쉽습니다. 평균으로부터 회계나 뭐 평균이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려는 속성, 뭐 측정 도구가 변화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건 보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피험자의 학습 효과 A라는 검사를 또 해서 A라는 검사. 이거 들으면 미쳐버려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근데 피험자의 반응성은 아니다. 반응성을 보는 게 연구 설계인데 이게 무슨 뭐 위협하는 요인이냐? 당연히 아니지. 당연하지. 쉽잖아 이해하면. 반응성 보는 건데 반응성을 내적 타당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면 아니겠지. 이거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아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 책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책 보는 사람 참 어리석고 답답한 거예요. 왜 책 봐요? 책은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참고서 여러분 보세요. 책 보면 다 이해되면 뭐하러 강의 들어요? 책 보면 되는데. 책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피험자의 반응을 보는 게 연구 설계의 목적인데 당연한 거지. 이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얘만 외우면 되지. 얘는 버리고. 이렇게 강의해서 여러분께 제가 나침판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19번 갑니다. 기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도 이것도 뭐 상식이죠. 외연은 나타난 기억입니다. 외연, 겉으로 나타나는 기억. 이건 뭐예요? 의식적인 거죠. 의식. 안목 기억은 그럴 것이다. 이건 뭐예요? 무의식이죠. 답 나왔죠. 3번이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0번 갑니다. 비율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비율척도, 명서 등비 중에서 가장 큰 척도가 이제 비율척도죠.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등간척도 하면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나오면 무조건 등간척도다라고 하고요. 비율척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율척도 하면요. 제 고향이 논산이에요. 논산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소, 또 딸기. 논산 딸기 맛있죠? 딸기가 먹고 싶네요. 훈련소가 연무대에 있습니다. 연무대. 훈련소를 연무대라고 하죠. 그래서 논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논산 쪽에는 오줌도 안 산다고. 아직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논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요. 훈련소 때문에. 훈련소가 좀 논산에 없어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무대라면 연무대. 그래서 비율적도 나오면 연무길이다. 연무대 가는 길, 연무길이다. 그래서 연령, 무게, 길이, 연무길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율적도, 연무길, 연령이나 무게나 길이 나오면 무조건 비율적도다. 다 길이죠. 온도 나오면 뭐예요? 등간적도다. 이것만 보시면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20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공부 겁나게 재밌죠? 자, 두 번째 과목 이상심리학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21번 갑니다. DSM-5는요. 여러 가지 임상 병명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게 DSM-5입니다. 여기서 알코올 장애 진단 기준, 진단표가 있겠죠. 진단표가 있으면 여기다가 체크하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일주일에 뭐 술을 매일매일 먹는다. 뭐 2번 먹는다. 3번 먹는다. 이런
진단 기준표에 두세 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경도고요. 4개, 5개 정도 체크하면 중도고요. 6개 또는 그 이상이면 고도 이렇게 체크 순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의 개수로 알코올 장애의 심각도를 분류한다. 증상의 개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22번 갑니다. 여성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남성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살 시도 횟수가 더 많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요. 우울과 자살 시도 횟수가 더 많다. 그래서 감정 변화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 볼 거고요. 23번 갑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나는 거죠. 보통 2년 이상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봅니다. 여기서 순환성 장애 이거 여러분 알아두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순환성 장애는 이겁니다. 조증. 조증은 뭐예요? 업되는 기분이에요. 경조증 사파, 업되는 기분이 들었다가 또 약간의 우울이 있다가 또 조증이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걸 보고 순환성 장애라고 그래요. 이거 알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환성 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지속성 우울장애인데 여기다 조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24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려면요. 포인트를 잘 짚어요. 순환성 장애는 약간의 우울과 조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구나. 지속성 우울 장애는 2년 동안 가니까 관계가 없구나 라고 포인트를 딱 집어야 돼요. 괜히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24번 갑니다. 이상심리의 이론적 모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상식이죠.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상식. 제가 이론서나 기출에서 여러분 많이 강조했죠.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만든 이론이 뭐예요? 실존주의다. 죽음 철학적 기반이에요. 사상, 의식, 관념 이런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메멘토 모리. 요즘 이런 책 많이 유명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이런 거예요. 죽음을 직시하라. 죽으니까 지금 히어 앤 나우 지금 잘 살자. 자유와 책임을 지고 내 인생 잘 살자. 의미 있게 살자. 왜? 죽으니까 시간을 아껴가면서 잘 살자. 이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무슨 정신장애가 뇌와 관계 있고 이런 거. 뇌 이런 거와 관계없다. 그냥 철학적 메시지다. 쉽습니다. 25번 갑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 조현병은 아주 심한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환성 장애가 뭐라겠어요? 순환성 장애는 약간의 우울과 조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다. 이거하고는 조현병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순환성 장애는 아니다. 나머지는 되게 심각하죠. 26번 갑니다. 이렇게 답을 골라내면요. 되게 쉬워요. 조현성 양성장애가 뭐고 조현정동장애가 뭐고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이런 거 공부하면 머리가 진짜 잘못 공부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조현병증에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다가 병이 걸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26번 갑니다. 사회 불안장애 이건 제가 더 써 있습니다.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입니다. 사회 불안, 사회에 나왔고 공포, 불안하겠죠. 끝.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쉽잖아요. 27번 갑니다. 교수님,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하는 방법, 요령을 모르니까 매일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발질. 사실 공부가 별거다. 공부는 별거 아니에요. 공부도 별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쓸데없이 만들어 나갖고 아직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지식이 인생에서 그렇게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화학 원소 기호 많이 외웠잖아요. 칼카나마, 아라산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수학, 루트, 탄젠트 알면 뭐 할 거예요? 슈퍼마켓 가서 루트로 계산해 주세요.
특값으로 계산해 주세요. 괜히 욕만 뒤지게 먹어요. 사실 지식이라는 게 썩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사회학자이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죠. 한국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기자가 왜요? 그랬더니 한국 청소년 청년들은 쓸데없는 공부로 30년을 조져먹는다. 쓸데없는 공부로 30년 조져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 참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는데,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 공부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공부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미술, 음악, 체육 다 가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타까운 걸 왜 또 지금 다 하려고 그래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공부하지 마세요. 신경 발달 장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뚜렛 장애 진단 시 운동성. 뚜렛 장애는 틱이에요. 틱. 보통 틱. 그래서 뭐 틱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이게 같이 외울 수도 있고 이런 거. 근데 항상 동시에 나타나진 않아요.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고 항상은 아니다. 여러분 문제 볼 때 제가 기억났죠? 문제 푸는 요령. 항상, 무조건, 반드시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삑살이에요. 항상은 아니다. 끝. 쉽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8번으로 가보시죠. 물러너가 제시한 조현병 4가지 근본,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논리증은 아닙니다. 무논리증은 아니다. 요건 외워두세요. 감정의 둥마, 무감정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죠. 어디 나오냐면 요즘 저거 드라마나 이런 거 뭐 넷플릭스 볼 시간이 없는데 비가 오는 날 때마침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연진이 더 글로리 이거 보다가 아주 안 봐야 되는 열받았어요. 연진이 진짜 연진이 형 때문에 아주 시간 다 빼먹었어요. 이거 또 끝나면 또 안 봐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단계 장면이 또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아주 연진이 얘 때문에 아주 그냥 열 엄청 많았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깜빵 교도소에 그 사이코패스 그 새끼 아주 연진년 그 새끼 거기 청송 교도소에 있는 그 새끼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심지어 웃잖아요. 이 새끼 아주.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 조현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이코패스들이 조현병 환자가 많아요. 이게 감정의 둔마예요. 감정이 없다. 양가 감정. 거기 막 또 하잖아요. 편집을 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또 자폐. 지색에 갇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라면 먹는다고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지색에 갇혀갖고 지 입장만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요. 감정의 둔마, 자폐, 양가 감정, 또 와해된 언어.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해된 언어, 감정의 둔마, 자폐, 양가 감정 이거는 블루너가 제시한 조현병의 4A에 해당한다라고. 무논리증은 아니다. 29번 갑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앉아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떠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부주의가 아니에요. 부주의는 뭐예요? 실수한 게 부주의. 이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앉아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건 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병이에요, 병. 식당에서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부모가 내비둬요. 이게 둘 다 삑살이에요. 이건 뭐예요? 병의 병, ADHD 병이다. 그래서 부주의가 아니라 ADHD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0번 가보시죠. 다음의 사례에 가장 적합한 진단명은 24의 한 대학원은 자신의 꿈속에서 사는 듯 느껴졌고 자기의 신체와 생각이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이게 신체가 있는데 이게 막 붕 떠서 영혼이 날아가죠. 날아가서 뭐 또 영혼이 날아가서 뭐 자기 신체인데 다른 딱 사람으로 이렇게 막 딱 날아가는 뭐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 자기인데 자기 신체와 생각이. 그럼 뭐요? 나눠졌죠. 달라졌죠. 다른 사람. 다를 이자에서 이인하다. 비현실감 장애다. 현실감이 없는 거죠. 또 국어 문제죠. 31번 갑니다. 주요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경인지, 신경대가리죠. 이게 신경대가리. 신경인지 나오면 뇌와 관련 있는 겁니다. 뇌. 옳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우는 서서히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시작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나머지는 버려야겠어. 그래야 행복하고 알츠하이머에 안 걸린다겠어. 누가? 우리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32번으로 가보시죠. 분리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성인의 경우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될 수 있다. 삑사리입니다. 개월수와 관계없이 증상과 관계 있습니다. 개월수랑 관계없다라고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3번 갑니다. 비군 성격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군, 우리가 보통 시군의 이론서나 기초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죠. 시군 강의해. 놀지 말고 시군 강의해. 그래서 강박증, 의존증, 회피, 강의, 회피,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거죠. 강박성 나왔네요. 강박성이니까 시군이죠. 비군이 아니다. 비군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시군 강의라고. A군은 이제 센 거죠. A군이 제일 센 거. 그래서 조현병, 편집증 이게 A군에 해당하고요. 시군 강의 이러면 변별력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134번 갑니다. 다음 장애 중 성기능 부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건 마찰 도착장애는요. 성도착증입니다. 도착 나왔죠? 성도착장애다. 성기능 부전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마찰 도착장애는 성기능 부전이 아니라 성도착장애다. 포인트 잡고요. 35번 갑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진단명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요. 선망하고 주요 신경인지 장애랑도 이제 주요 신경인지 장애의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게 하위 단계가 선망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데요.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위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이 며칠간 지속되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가면 회복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선망입니다. 선망. 그래서 요걸 포인트 잡아야 돼요. 갑자기 나타난다, 선망 증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건 주요 신경인지 장애겠죠.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36번 갑니다. 전환장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환장애 신경성의 신경성. 여러분 아시죠? 전환장애가 뭔지. 그래서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상내에서 히스테리, 건강염려증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아프대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럼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네요. 이건 꾀병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근데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성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전환장애라고 하죠. 의학적 증거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면 신경성이니까요. 환자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게 진짜 아픈 거예요. 의도적으로 꾸며낸 건 아니다. 3번 보시고요. 전환장애 하면 신경성 장애라고 신경성 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갑니다. 변태 성욕장애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별 불쾌감은요. 성불편증이에요. 성불편증이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태 성욕장애하고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성별 불쾌감은 성불편증이다. 변태 성욕장애가 아니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대인관계의 자상 및 정동의 불안. 여기도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야 돼요. 어차피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안면 타당도
문제와 답을 찌뽕시켜야 돼요. 다 보면 헷갈려요. 오, 정동의 불안정성. 정동은요, 정서적 감정이에요. 뭐 정서적 감정. 감정의 움직임을 정동이라고 그래요. 감정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면 감정의 움직임이에요. 감정이 막 좋았다, 뭐 싫었다, 뭐 울었다, 웃었다, 뭐 이런 거 아주. 갑자기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미팅할 때 생각이 나네요. 미팅을 하는데 마음이 엄청 들어요. 제가 대시했죠. 사귀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됐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 날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몇 잔 먹더니 우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술 마시면 또 울어요. 그 다음에 술 마시면 또 울어요. 술만 먹으면 울어요. 감정이 불안정하구나. 헤어졌습니다. 왜? 술 먹어서 울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동의 불안정성이다. 이건 뭐라고 해요?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정동의 불안정성은 뭐예요?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다. 정동의 불안정성, 경계선 성격장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설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일의부재가 나왔다 똑같이. 이거 틀리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제 음성이 지원돼야 돼요.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대인관계의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 왔다리 갔다리 경계선 성격장애.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제 음성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만 딱딱 찍어야 돼요. 얘 보면 아니 되옵니다. 39번 보시죠. 조현병 나오네요. 아주 지랄맞은 명이죠. 맞는 것은 망각,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한계 증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보통 항상, 반드시, 무조건 이런 거 들어가면 삑살인데, 여기서는요, 조현병은 어차피 삑살이 병이니까 삑살의 병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한 개 이상. 그래서 삑살의 병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중 4개, 한 개의 증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나머지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헷갈립니다. 40번 갑니다. 주요 우울장애 동반되는 세부 유형이 아닌 것은 주로 우울장애예요. 주요 우울장애에서는요, 순환성 장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순환성 장애하고는 동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환성 장애와 우울을 알면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쉬워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나오면 순환성 양상과 동반하지 않는다. 순환성 양상과는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공부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쉽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문제와 답을 찌찌뽕시키는 안면 타당도로 문제와 답을 익히는 그런 공부, 뭐 사실 공부보다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